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잖아요.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진실화해위원장을 며칠 전에 임명을 했는데 네. 이분이 모 헌법재판관의 처형인가 돼요. 그래서 한 명만 부결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로 가서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구속을 시킨 다음에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이제 특검으로 갈 거거든요. 네.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구속이 되고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질서 있는 퇴진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 만약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헌재법 같은 경우는 51조에 따르게 되면은 동일 사안에 대해 가지고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탄핵 소추 자체를 심판 자체를 이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헌재의 어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래서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도 탄핵안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럼 시간이 더 많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헌법에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란이나 이런 그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 상황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엄의 조건이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2조 2항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상 사회 질서가 거의 뭐 극도로 교란된 상태에 있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엄법 2조 2항에 있어요. 네. 그럼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갖다가 거의 뭐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25건 정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을 갖다가 몇 조를 깎은 걸 이번에 또 통과시켰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회를 교란할 만큼의 어떤 혼란 상태였다.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을 좀 두시고 싶은 것 같고.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제 국민의힘에선 하루 종일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뭐 많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변호사님, 하야는 아예 시나리오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초에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국민들께 얼마나 사과를 했습니까? 근데 그때 자신의 머릿속에는 계엄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면 김명수 대법원 전 대법원장까지도 체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도 체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당성이 있다. 계엄은 경고용이었고 지금 예산폭거, 탄핵, 특검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그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택할 리가 없고 탄핵도 막으면서 하야를 미끼로 시간만 끌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탄핵을 막기 어려운 전국에서 굳이 하야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잖아요.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진실화해위원장을 며칠 전에 임명을 했는데 네. 이분이 모 헌법재판관의 처형인가 돼요. 그래서 한 명만 부결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로 가서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구속을 시킨 다음에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이제 특검으로 갈 거거든요. 네.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구속이 되고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질서 있는 퇴진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윤 대통령이 하야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송재준 위원님.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로드맵, 뭐 모든 걸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고 당이 그래서 일임을 받아서 논의를 한 게 하야 조기 대선 요거를 가장 좀 이 무게를 두고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안들이 다 결국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또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실 때 네. 자기 임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당에다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에서는 TF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하고 조기 대선하는 이 안을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 사실상 이제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 한 다음에 이제 그 본인에 대한 이제 탄핵을 사실상 해라라는 입장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표결을 할 때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 입장이 나온 게 한 22분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동조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러면은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선택을 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과연 탄핵이 반드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께서는 일단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헌재 같은 경우는 기각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그 하야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그 안 같은 경우는 네. 탄핵 절차보다도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였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헌재법 같은 경우는 51조에 따르게 되면은 동일 사안에 대해 가지고 형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탄핵 소추 자체를 심판 자체를 이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헌재의 어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래서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도 탄핵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럼 시간이 더 많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헌법에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란이나 이런 그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 상황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엄의 조건이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2조 2항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상 사회 질서가 거의 뭐 극도로 교란된 상태에 있으면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엄법 2조 2항에 있어요. 네. 그럼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갖다가 거의 뭐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25건 정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을 갖다가 몇 조를 깎은 걸 이번에 또 통과시켰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회를 교란할 만큼의 어떤 혼란 상태였다.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을 좀 두시고 싶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란죄가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국회가 어떤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국회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뭔가 점령하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헌법 같은 경우는 애당초 그 국회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가타부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다라는 시도도 지금 곽 그 특별 그 사령관에 의해 가지고 증언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법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법적으로 다투면은 그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거는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여지가 있으니까 탄핵을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평론을 해주셨는데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 국민의 80~90%가 개헌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민의 80%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 국민을 향해서 국회의원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리 계엄 상태일지라도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상한 계엄을 했을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심지어 특이한 게 의사들을 포고령에 처단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포고령을 보면 대통령이 꾸준히 해왔던 말들이 포고령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포고령은 대통령이 작성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어떻게 정치활동을 금하죠? 정치활동을 금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이것은 포고령 위반이다. 그래서 체포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방첩사에다가 가두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고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논리를 갖다가
아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국민과 소통한다라고 했는데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국방부 내잖아요. 군부대 내잖아요. 군인과 소통하면서 술 먹으면서 이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라라고 계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다 끌어내자. 다 싹 쓸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빨리 직무를 정지를 시키고 구속돼야 될 사안인 겁니다. 네. 헌재에서 과연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놓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탄핵은 그러면 당연히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제 국민의힘에선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 것이냐, 의견을 무엇으로 모아야 되느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아일보 5면 같이 좀 볼까요? 네. 윤 2, 3월 하야 4, 5월 대선 결론 못 내. 친한 너무 늦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들을 TF팀에서 2월에 하야에서 4월에 대선하는 거 어때요? 아니면 3월에 하야에서 5월에 대선하는 거 어때요? 라고 제시를 의총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얘기가 있었고 친한계에서는 이거 너무 늦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어땠느냐? 다음 한국일보 같이 보죠. 친한 중심 기류 급변. 윤 퇴진이냐 탄핵이냐 최후 통첩이다. 라는 게 어제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까지의 분위기였는데 퇴진이냐 탄핵이냐 하야냐 탄핵이냐 얘기였었는데 아까 저희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결국 하야는 아니다, 퇴진은 아니다, 탄핵할 거면 해라. 나는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 다음 기사를 같이 보죠. 네, 김상욱, 이윤 탄핵 찬성 10여 명, 탄핵 외에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라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비공개 의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재준 위원님, 비공개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탄핵 외에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받을 이 방법이 없다. 이 얘기 다시 해석을 하면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사실 돌려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상 뭐 탄핵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이제 뭐 밝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원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배신자라고 이제 좀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께서 이제 사실상 탄핵을 이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대해 가지고 사람마다 판단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국민 가운데 80%가 동의를 하건 90%가 동의하건 99%가 동의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법치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도 1심 재판부에서 고의성을 이제 그 얘기해 가지고 무죄 네. 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압도적인 국민 다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됐거나 법원이 됐거나 법대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연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토요일 날 이제 있을 표결에 대해 가지고 친한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해 본다면 네. 아마 좀 탄핵 소추안은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보다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거와 같은 어떤 궤를 하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로 예고가 되어 있는 두 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가 될 것이다. 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기류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